오늘 부동산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싸움을 끝내러 왔습니다. 물론 진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싸움을 끝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싸우고 있는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고민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확실해질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의 이슈를 좀 정리해보면서 앞서 말한 내용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락론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대내적인 불안정한 경제 상황, 그리고 상승론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집값 하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론자가 하락을 원하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싼 값에 매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들도 잠재적인 매수 대기자라서? 그런 게 아니면 하락을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부자보다 서민이 더 많고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은 더욱더 많이 주목을 받고 찬양까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상승론자가 부동산 상승을 예측하고 하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왜죠? 이 말을 믿고 부동산 재테크를 했던 분들에게 바로 화살이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하락론자들의 말을 듣고 부동산 재테크를 안 했는데 부동산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때 살 걸이라는 아쉬움만 내비치고 다시 가격이 내릴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하게 되겠죠. 이건 실질적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합리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하락론자의 말에 위로받기 위해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사람들도 있겠죠. 악순환입니다. 부동산 하락론자건 상승론자건 단편적인 예로 논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은 심리시장이기도 합니다. 엄청 복잡하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경제와 심리는 연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로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겠죠.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부동산 책을 많이 보셨다면 부동산은 종합과학 예술이다 라고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부동산은 종합과학 예술이기 때문에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니지만 제가 믿는 것은 30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줄여서 1년, 2년, 그리고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된 시점에서 특정 지역만을 비교하여 가격이 내렸다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내릴 줄 알고 기다리게 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오르는지 아십니까?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덜 내리고 다시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른 것보다 덜 내리고를 반복하며 결국 오르는 것입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장기간이라는 시간을 투여한다면 그 반복의 평균값은 오름폭이 내림폭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동으로 얻은 소득만이 정당한 소득일까요? 가뜩이나 구매력이 약해서 소득으로 집 사기 어려운 젊은 층들을 호도해서 주거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더욱 늦추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게 부동산 비밀노트 저 집고양이의 생각입니다.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부동산을 모르면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봐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으쌰으쌰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난 집값 떨어질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면 나만 손해예요. 남들은 지금도 발빠르게 움직여가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하락론자들의 주장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거품 문제인데요. 2013년 바닥을 찍고부터 쭉 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2017년, 2018년에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거품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적인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집값의 하락의 이유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환율 역시 1200원을 돌파하며 외자 유출의 우려가 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내수 경기 역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끝이다 라고까지 얘기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역시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하락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19년 거래량이 최소치이며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종부세 구간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더욱 늘어나 투매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분들을 가진 부모님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 자녀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큰 돈 주시잖아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큰 돈을 주셔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자녀분들에게 서울에 뭐라도 하나는 전세를 끼고 꼭 사두세요.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전화를 주시면 적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금리도 인하됐어요. 역대 최저금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는 사람보다 많아야 자산 가치가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팔아서 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집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서 그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와,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장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안 산다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깨어있는 친구들은 이제 큰돈은 집이 벌어주고 급여로는 이자와 생활비만 내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집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욜로 하는데 괜히 어중간한 애들이 급여는 얼마 안 되고 씀씀이는 크니까 그냥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자 이러는 건데요. 큰일 나요. 집을 사는 게 반드시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만 집인 건 아니잖아요. 일단 소형주택이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소비 패턴이 잡힙니다. 젊은 친구들일수록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당이 될 정도로 받아야 되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고요. 일단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잡힙니다.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소비가 잡히게 되면 쓸데없는 지출이 통제되겠죠. 해외여행 4번, 5번 갈 거 2번, 1번 이렇게 줄여가면서 저축되는 금액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정보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거짓 정보만 추려줘도 금방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부동산이 하락한다라는 헛소리는 안 믿겠죠? 단기간 하락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회복 후에 다시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져서 옥석을 가려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자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제는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로 싸우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주거 안정을 취하고 나아가서 그 부모님들이 빠르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저 역시 부동산이 무작정 오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 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000만원, 1억보다 값진 말을 해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20대, 30대라면 종잣돈을 꼭 모아서 소액 1천에서 5천만원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평생이 바뀌는 시간을 20대, 30대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자녀가 있다면 무상증여제도를 활용해서 자녀에게 지금부터 부동산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면서 흥미를 갖게 하고 대출 역시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교육을 지금부터 알려준다면 자녀는 자연스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자연스레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원 무상증여가 가능하고 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활용한 소액 갭 투자를 자녀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매물이 많이 있고 이게 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1억, 5억, 10억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현금 증여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증여한 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꼭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 자녀의 재산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동산 비밀노트는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채널로 강의와 추천 매물 재생 목록을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전망에서 하락론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에 따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노년역 4번 출구 5분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추천 매물 상담 및 세미나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구독 버튼 화면에 올려놓을 테니까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